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웨딩홀. 샹들리에의 섬세한 크리스털 장식이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새하얀 꽃들이 가득한 버진 로드는 순수함과 신성함을 속삭이고 있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은 저마다 고급스러운 의상을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웨딩홀 한쪽에서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은정, 오늘 결혼하는 신부 김지우의 어머니였다. 5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운 얼굴에 차분한 매력을 지닌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사실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20년간 금융계에서 부지점장까지 지냈던 경험 덕분에 어떤 위기 상황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지만 딸의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그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 너무 일찍 오셨어요. 신랑 박민준이 잘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다가왔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흉부외과 전문의라는 직업까지. 누가 봐도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얼굴에 경직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아, 중요한 날인데 당연히 일찍 와야지. 지우는 어디 있니? 신부 대기실에 있어요. 지금 메이크업 마지막 점검 중이래요. 민준의 대답에 은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 불안감의 근원은 바로 민준의 어머니 이미란이었다. 2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미묘한 위화감은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은정을 불편하게 했다. 특히 지난주에 만났을 때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채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이미란의 시선과 우리 집안 체면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했던 말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다. 정고가 되자 드디어 이미란이 웨딩홀의 모습을 드러냈다.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빛났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그녀의 뒤로는 역시나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명품 브랜드의 런웨이를 연상시켰다. 어머, 사돈어른 오셨네요. 차가 막히진 않으셨어요? 은정은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지만 이미란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다. 네, 늦었죠. 차가 막혀서요. 이미란은 은정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하객 수가 좀 적어 보이네요. 우리 쪽은 200명 정도 올 예정인데. 은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희는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규모보다는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까운 분들만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뭐.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니까요. 이미란의 말에는 은은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마치 은정의 경제력을 깎아내리려는 듯한 의도가 분명했다. 주변에 있던 이미란의 지인들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은정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다. 오전 11시 30분, 결혼식 시작 30분 전.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웨딩 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들이 식순을 맞춰보는 시간이었다. 신부님, 좀 더 자신 있게 걸으세요. 그리고 웃음도 더 밝게 지으시고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는 평소에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다. 웨딩 플래너의 조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려 했을 때 갑자기 이미란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제가 며느리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미란은 지우에게 다가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우씨, 오늘부터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체면에 맞게 행동해야 해요. 인사할 때도 더 정중하게 하고 웃을 때도 너무 크게 웃지 말고요.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과 웨딩 플래너, 사진작가까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했다. 은정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란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다. 너희 집은 뭐 하는 집인지 다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은정을 향한 직접적인 조롱이었다. 은정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20년간 금융계에서 쌓아온 자제력이 흔들리고 있었다.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은정이 앞으로 나서려고 할 때 이미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닥 하는 소리와 함께 지우의 오른쪽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웨딩홀 안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200여 명의 하객들은 모두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지우는 뺨을 부여잡고 충격에 빠져 있었고,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서 있었다. 은정의 손이 주먹을 쥔 채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20년간 금융계에서 쌓은 이성적인 판단력과 침착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소중한 딸이 온 세상이 축복해 마땅한 결혼식 날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사돈어른,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웨딩홀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평소의 온화한 말투와는 전혀 다른 분노로 가득 찬 음성이었다. 주변의 하객들은 모두 놀라 은정과 이미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뭐가 잘못됐나요? 며느리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죠. 이미란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육이라고요? 이게 교육이에요. 결혼식 날 신부 뺨을 때리는 게 교육이냐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이 세상에 공개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럼 뭐 어쩔 건데요? 결혼 취소라도 할 겁니까? 이미란의 도발적인 말에 은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욕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우가 조용히 은정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결혼식 진행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은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결혼이 과연 지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의 고통이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본 은정은 결국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오늘은 참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요. 은정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억지로 진행되었지만 웨딩홀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 은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청담동의 햇살은 늘 그렇듯 찬란하고 분주했다.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 한쪽에 자리 잡은 매종 베이커리의 문은 새벽 5시부터 이미 열려 있었다. 은정은 새하얀 제빵 사복을 입고 부엌에서 갓 구워낸 크루아상의 색깔과 모양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다. 20년간 금융권에서 쌓은 치밀함과 꼼꼼함은 이제 빵 반죽의 질감을 확인하는데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어제 웨딩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시작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완벽하게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마음속의 불안을 잠시나마 덮어주는 듯했다. 층층이 바삭하게 잘 구워졌는지, 버터의 풍미가 제대로 배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직원 김미경이 앞치마를 매며 인사했다. 그녀는 은정의 베이커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다. 습관이 됐네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빵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서요. 은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베이커리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맛집이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시중은행 부지점장까지 지냈던 그녀가 52세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청담동 일대에 3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금융권에서의 치밀한 분석력과 사업 감각이 베이커리 운영에도 빛을 발한 것이다. 매장 한쪽 벽면에는 그녀의 노력을 증명하는 각종 수상 내역과 언론 보도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청담동 베스트 베이커리, 서울시 우수 소상공인 등의 인증서들이 그녀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그런 외적인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만족과 자신이 만든 빵을 맛보는 사람들의 행복이었다. 오전 9시 매장 문이 열리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아이들 등교 준비로 바쁜 엄마들, 그리고 산책 나온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은정의 베이커리를 찾았다. 은정은 손님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었다. 은정씨, 오늘 마카롱 새로운 맛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은 로즈 마카롱이에요. 장미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도 너무 달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은정은 단순히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하고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것을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바로 매종 베이커리의 성공 비결이었다. 오전 10시 반쯤 단골 손님인 박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매장에 들어오셨다. 8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분이었다. 박 할머니는 젊은 시절 명동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셨던 분으로 은정과는 사업가로서의 공통 분모가 있어 특별히 친밀한 사이였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딸기가 특히 싱싱해서 케이크가 정말 맛있게 나왔어요. 은정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딸기 케이크를 권했다. 그럼 우리 은정이 손만 믿고 오는 거지. 그런데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딸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면서. 박 할머니의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관찰에 은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딸 지우의 결혼식이 어제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겁게 짓눌렀다. 네, 지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신랑이 흉부외과 의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부러워들 하시더라고요. 은정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 정말 잘 됐구나.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딸 결혼시키는 어머니 얼굴이 아니네. 박 할머니의 직설적인 지적에 은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망설였다. 사실 2달 전 상견례부터 이밀한 가족에게서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전화 통화에서 보인 거만한 태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들었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할머니 눈이 정말 밝으세요. 사실 사돈어른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지유한테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마.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참견해. 우리 은정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딸 키웠는데. 자신감을 가져. 박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은정은 작은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어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200여 명의 하객 앞에서 딸이 뺨을 맞는 장면,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치욕감과 분노는 여전히 생생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매장이 한산해졌다. 은정은 사무실에 앉아 어제 받았던 결혼식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화환 주문 확인, 답례품 포장 상태 점검, 식순 최종 검토. 금융권에서 길러진 체계적인 성격 덕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오후 3시쯤 딸 지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엄마, 나 어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민준 씨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지우야, 괜찮니? 민준이는 뭐라고 하던? 민준 씨는 그냥 자기가 미안하다고만 하고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하셔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서운 일인데 지우야, 천천히 말해봐. 시어머니께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당신 뜻대로 할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가족 일에는 일절 참견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지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굴욕감이 묻어 있었다. 은정은 딸의 목소리에서 어제 웨딩홀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지우는 런던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주눅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은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예의는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네가 부끄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키웠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다. 은정은 딸을 향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지우에게는 이 결혼이 행복한 시작이어야 했지만 이미란의 존재는 그 행복을 갉아먹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임이라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타인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 하는 사람이었다. 은정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딸이 휘둘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매장 정리를 마친 은정은 직원들에게 내일 하루 매장 운영을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다. 승용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유와 이미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차분한 성격의 그녀였지만 이번 일만큼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다.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선 은정은 내일 입을 한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차분한 자주색 치마 저고리가 그녀의 품격 있는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복 매장에서 어머님, 기품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했던 직원의 말이 떠올랐지만 과연 내일 이미란 앞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내 딸만큼은 세상 어디서도 무시받지 않게 키웠는데 결혼식이 다가오니 마음이 오히려 불안해진다. 은정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내일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결혼식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바로 이미란에게서 온 것이다. 은정은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격적인 전략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한은정은 딸 지우와의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미리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지우를 기다렸다.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스며들어 왔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다.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시켜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허브 향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지만 그 효력은 잠시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평소라면 밝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섰을 텐데 오늘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에는 미처 다 지우지 못한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은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런던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던 그녀의 딸이 이렇게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엄마, 지우는 은정을 보자마자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왔으니 지우야, 여기 앉아.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캐모마일 티 시켜놨어. 은정은 애써 미소 지으며 지우를 맞이했다. 지우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어제 죄송해요. 마침내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야, 네가 뭐가 미안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딸이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결혼식 진행하자고 해서 엄마가 참고 넘어가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아니야, 지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때 엄마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거. 엄마는 다 알아. 오히려 엄마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은정의 말에 지우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을 의식하지 않고 지우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은정은 조용히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지우의 손은 차가웠고 그 떨림은 은정의 마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우는 겨우 진정한 후 붉어진 눈으로 은정을 바라보았다. 엄마, 사실은 민준 씨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하셨어요. 은정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미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무세운 말씀을 하시던 엄마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집안일에는 일절 참견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지휴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마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게 다야? 아니요. 그게 민준 씨에게도 계속 그러세요.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네오희 집은 뭐 하는 집인지 다들 알지 않냐. 그러니 몸가짐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은정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장에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딸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말을 이제는 전화통화로 반복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결혼식 날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라는 처음부터 은정의 가족을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은정의 성공적인 베이커리 사업이나 과거의 금융 경력을 모두 무시하고 그저 빵이나 만드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가 그런 집안에서 온 며느리라는 사실을 꼬집으며 끊임없이 굴욕감을 주려 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가요? 민준 씨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좀 까다로우신 것뿐이라고. 지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은정은 그제야 민준의 태도가 왜 그렇게 경직되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혼식 날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터였다. 지우야,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민준이 어머니가 비정상적인 거야.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딸에게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제 결혼 때문에 엄마가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지우야, 그만.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 이 모든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네가 행복하다면 그거면 돼. 하지만 은정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결론을 내렸다. 이미란 같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결코 딸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평생을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게 만들 뿐이었다. 지우야, 엄마가 한 가지 약속할게. 은정은 지우의 두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네가 이 결혼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게. 엄마를 믿어주겠니? 지우는 엄마의 단호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고통 속에서 엄마가 자신과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네, 엄마, 믿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여요.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은정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었다. 평소처럼 지우는 자신의 패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은정은 베이커리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모녀의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은정은 이미란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근원을 뒤흔들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은정은 더 이상 라디오를 듣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금융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어떻게 이미란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녀는 이미란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JW 그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베이커리 사장이 아닌 과거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닌 금융 전문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정은 서재로 향했다. 20년간 모아두었던 금융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꺼내들었다. 오랜만에 보는 숫자들과 차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금융시장의 흐름,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그리고 인수합병 전략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차갑고 이성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딸의 행복을 위한 정당한 싸움이어야 했다. 이미란이 지우에게 안겨준 모욕감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딸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그녀의 진정한 목표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정의 눈빛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녀는 이미란의 가문이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작은 그녀의 과거 인맥을 총동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금융계 거물이었던 박태준 회장의 도움이 절실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정 씨,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인가? 회장님, 저 한은정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정은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란에게 당했던 모욕, 그리고 그로 인해 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 집안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봤더니 L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회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은정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금융계에서 쌓은 명성과 지위를 잃고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한 후 박 회장과 같은 거물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왔다. 박 회장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딸의 존엄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JW 그룹, 오미란 씨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말인가. 마침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했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회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박 회장의 말에 은정의 귀가 번뜩 뜨였다.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들었네. 특히 오프라인 매장들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지 꽤 됐어. 거기다 코로나 때 무리한 확장으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 박 회장의 말은 은정이 금융계에서 쌓은 경험으로 파악한 기업 재무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JW그룹은 1985년에 설립된 중견 유통업체로 한때는 전국의 50여 개의 중소형 마트를 운영하며 위세를 떨쳤던 곳이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하고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회장님, 혹시 그 회사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은정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질문했다. 몇 군데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설마 은정 씨가 직접 관심 있는 건 아니겠지?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흥미가 묻어 있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실 한번 알아보고 싶긴 해요. 물론 감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봐도 괜찮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은정은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금융계에서 은퇴한 후 베이커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녀의 사업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JB그룹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킬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은정 씨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하네. 금융권 경험도 있고 사업 감각도 뛰어나고 게다가 베이커리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박 회장의 격려에 은정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그럼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보 수집이나 절차적인 부분에서 말이에요. 물론이지. 내일 아침에 우리 회사 M&A팀 이사를 소개해 줄게. 그 친구가 이런 일에는 전문가거든. 그런데 은정 씨, 정말 확신이 서는 건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네. 박 회장의 마지막 질문에 은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제 결혼식에서 당했던 치욕, 그리고 앞으로 딸이 시댁에서 겪을지도 모를 어려움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네, 확신서요. 오늘 당한 치욕을 이런 식으로 갚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이 앞으로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싶거든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회사로 오게. 자세한 얘기는 그때 나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노트북을 켜서 JW그룹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회사 홈페이지, 재무제표, 최근 뉴스 기사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다.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박 회장의 말이 맞았다. 매출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특히 부채 비율이 2%를 넘어서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회가 있어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봤다. 베이커리 사업으로 모은 자금이 약 30억 원 정도 있었고 기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약 50억 원이었다. 거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총 1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JW그룹의 현재 기업 가치를 대략 계산해보니 현재 상황에서는 2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물론 쉽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은정의 마음속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운명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좋다. 이번에는 내가 모든 것을 손에 쥐어보자. 은정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덮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주도권을 잡고 게임의 룰을 바꿔놓을 작정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은정은 소파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오늘부터는 단순한 베이커리 사장이 아닌 예비기업 인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거울 앞에 선 은정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제의 치욕을 오늘의 기회로 바꿔놓을 준비가 끝났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은정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태평양 건설 본사 41층에 있었다. 박 회장의 넓은 사무실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압도적인 풍경만큼이나 실내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정은 박 회장의 소개를 받고 M&A 전문가인 김성호 이사와 마주 앉았다. 김 이사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 인수합병을 여러 차례 성사시킨 베테랑이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작은 허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은정 씨, 박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JW그룹 인수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김 이사는 길게 서론을 꺼내지 않고 곧바로 본론부터 물었다. 그의 직설적인 화법은 은정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회사의 정확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계획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은정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김 이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은정의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지만 직접 마주하고 보니 그녀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미 기초조사를 해두었습니다. JW그룹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매출이 3년 연속 20% 이상 하락하고 있고 주력 오프라인 매장들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부채 비율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김 이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다. 은정은 그가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들은 모두 핵심을 꿰뚫는 것들이었다. 직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가장 큰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김 이사는 은정의 깊이 있는 이해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겉핥기식의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 대표이사는 오병수 씨인데
오미란 씨의 남편이시죠? 김 이사의 질문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표정 변화조차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경영 방식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은정의 대답에 김 이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감정적인 복수심이 개입될 경우 냉철한 판단을 흐릴 수 있었지만 동시에 상대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그렇다면 인수 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김 이사의 질문에 은정은 이미 준비해온 사업 계획을 펼쳐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JW그룹을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시킬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노후화된 오프라인 매장을 50% 정도 정리하고 남은 매장들은 프리미엄 식품 전문점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고급 식품 시장을 겨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은정의 계획은 매우 현실적이고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유통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그녀의 비전은 김 이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런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금 조달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은정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베이커리 사업 수익금 30억 원, 기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50억 원,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70억 원까지 총 150억 원의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JW그룹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180억 원 정도인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130억 원 정도의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이사의 말에 은정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금액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 이사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보았다. 혹시 은정 씨께서 이미 JW그룹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 사실 5년 전부터 식품 유통업 관련 주식들을 조금씩 매입해 왔어요. JW그룹 주식도 그중 하나였고 현재 약 28%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정의 고백에 김 이사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28%요? 그럼 이미 2대 주주이시네요. 네.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늘이 준 기회인 것 같아요. 김 이사는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28%의 지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추가로 23%만 더 확보하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현재 오병수 대표가 보유한 지분이 3%니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렇다면 상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나머지 주주들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소액 주주들이고 몇몇 기관 투자자들도 회사 실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권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 이사는 점점 더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한 적대적 인수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경영권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은정 씨,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김 이사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째, 나머지 주주들과의 접촉이 필요했다. 특히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새로운 경영진 구성안과 구체적인 경영 개선 계획을 준비해야 했다. 셋째, 법무팀과 회계팀의 지원이 필요했다. 은정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은정 씨께서 이미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다른 경우보다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김 이사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추진하실 건가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거든요. 실패할 경우 은정 씨의 사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요. 은정의 단호한 대답에 김 이사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죠. 우선 주주 명부부터 확보하고 기관 투자자들과의 미팅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자신의 베이커리로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매장을 운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신혼여행 중인 지유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여행은 좋은데 시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민준 씨한테도 말했는데 잘 모르겠다고만 해서. 메시지를 읽은 은정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단단해졌다.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번 계획의 진짜 목적이었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유야. 은정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2달이 흘렀다. 은정은 김성호 이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온 JWD 그룹 인수 계획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51% 지분 확보까지 단 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은정은 매일 아침 베이커리 업무를 마친 후 오후에는 인수 관련 업무에 매진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베이커리 사장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인수를 준비하는 투자가로서 치밀한 계산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지난주에는 JW그룹의 주요 협력 업체들과도 은밀한 접촉을 가졌다. 은정의 베이커리 사업 경험과 유통업에 대한 깊은 이해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프리미엄 식품 전문 유통업체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화요일 오전 9시 은정이 베이커리에서 평소와 같이 크루아상 반죽 상태를 점검하고 있을 때 김성호 이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은정 씨, 큰일 났어요. 이미란 쪽에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것 같아요. 은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금까지 모든 거래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 왔는데 어떻게 발각된 것일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 조선경제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JW그룹 경영권 분쟁 조짐, 익명의 투자자가 지분 매집 중이라는 제목으로요.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혹시나 했던 일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많지 않지만 JW그룹의 주요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 이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뭔데요? 기사 말미에 해당 투자자는 현 경영진 가족과 개인적 원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이미란 측에서 은정 씨의 정체를 거의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은정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와 동기까지 노출된 상황이었다. 누가 정보를 흘렸을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주주 명단을 통해 역추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28%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은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아니면 상대방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던 것일까? 지금 당장 만나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직원들에게 잠시 매장을 맡긴 후 은정은 급히 김 이사와의 긴급 회의 장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했다. 1시간 후 은정은 김 이사와 함께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미란 측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어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동시에 법무팀을 동원해서 법적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이사는 아침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했다. 어떤 법적 검토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28%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량 보유 공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려는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론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정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법무팀과 사전 검토를 마쳤지만 언론전에서는 사실보다 인상이 더 중요한 법이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JW 그룹 내부에서도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주요 임직원들에게 외부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가 내려갔고 특히 은정 씨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부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겠네요. 네, 앞으로는 공개된 정보에만 의존해야 할 것 같아요. 오후 2시쯤 예상했던 또 다른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은정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결국 딸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이다. 지우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아침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당장 본가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준 씨랑 같이 갔더니 신문 기사를 책상에 펼쳐놓고 계시면서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저도 정말 무슨 얘긴지 몰라서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더 큰 소리를 내시면서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셔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의 손이 주먹을 쥔 채 떨리기 시작했다. 딸에게까지 이런 협박을 가하다니 이미란의 행동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 뭐라고 더 하셨어? 엄마가 우리 집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결혼식 때 일어난 일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저한테 엄마와 연락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친정 출입도 금지라고 하시면서 만약 엄마 편을 들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하셨어요. 은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딸을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민준이는 뭐라고 했어?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엄마. 민준 씨가 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한테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은 이제 적대 관계가 되었다. 당신도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지우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은정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그리고 민준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제 아내도 데려가겠다. 더 이상 우리 집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전화로 딸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정은 순간적으로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물러서면 지우는 평생 시댁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이미란 같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순간 딸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었다. 지우야, 엄마를 믿어. 모든 게 곧 정리될 거야. 정말요,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응, 엄마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줘.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김 이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아직 3% 지분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주주총회를 열어서 경영진 교체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는 없나요? 김 이사는 잠시 계산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죠. 만약 안건이 부결되면 오히려 이미란 쪽이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혼자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미란의 대응이 예상보다 치밀했고 무엇보다 딸의 결혼 생활까지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밤 10시쯤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정 씨, 오늘 신문 기사 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정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언론 보도부터 딸의 위기 상황까지, 그리고 이미란 측의 조직적인 대응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군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더군다나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물러서면 지유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보죠. 내가 개인적으로 몇몇 주요 주주들과 직접 접촉해 볼게요. 우리 쪽 오랜 인맥을 총동원하면 추가 지분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박 회장의 제안에 은정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거울 앞에 섰다. 하루 종일 이어진 충격적인 상황들로 인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다. 좋아, 이미란. 그렇게 나올 거면 정말 끝까지 가보자. 언론 보도가 터진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되었다. JW 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고 회사 내부에서는 인수설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한은정과 이미란이라는 두 여인의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미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을 동원하여 한은정을 악의적인 투기꾼,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복수심에 가득 찬 여자로 묘사하는 기사들을 연이어 내보냈다. 은정 씨, 지금 인터넷에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빵이나 만들던 아줌마가 재벌가 며느리가 될 딸을 이용해서 회사 경영권을 노린다니 말도 안 된다. 천박한 가정의 복수심 때문에 죄 없는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식의 비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성호 이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정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사와 댓글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미란이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들을 공개해서 JW 그룹의 부실 경영을 폭로하는 게 어떨까요? 김 이사의 제안에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럴 경우 오병수 대표와 이미란의 이미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겠지만 동시에 딸 지유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지유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딸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미란 측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은정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떼는 거예요. 김 이사의 말이 옳았다. 은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란이 또 다른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은정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지우였다. 엄마, 민준 씨가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더 이상 저랑 함께할 수 없대요. 엄마가 벌인 일 때문에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읽는 은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딸의 불행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2달간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해온 이 싸움이 결국 딸의 행복을 짓밟은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은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모든 일을 멈추고 딸에게 달려가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지우의 다음 문자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었다. 엄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엄마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이겨야 해요. 힘내세요. 딸의 메시지는 은정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불의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김 이사님, 우리한테 지분 추가 매입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은정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확고해졌다. 김 이사는 은정의 눈빛에서 새로운 결의를 읽었다. 네,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국가연금기금처럼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미팅 일정을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M&A 전문가인 김성호 이사와 함께 국가연금기금본부를 찾았다. 그곳은 다른 투자 회사들보다 훨씬 엄격하고 보수적인 곳이었다. 그들의 투자 원칙은 단순히 수익률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회의실에서 은정은 기금 운용 책임자들을 상대로 JWS 그룹 인수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란과의 개인적인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님을 강조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저와 제 딸이 겪은 불합리한 모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지난 30년간 JB그룹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영 효율성을 상실했습니다.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과 낙후된 시스템은 이미 회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년간 금융계에서 쌓은 경험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사업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JW그룹을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노후화된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프리미엄 식품 전문점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설명했다. 저의 목표는 단순히 JW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을 살리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불합리한 사회적 인식에 맞서 싸우고 제 딸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정의 진심 어린 호소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은 기금 운용 책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은정이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비전을 가진 진정한 사업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은정은 김 이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은정 씨, 해냈습니다.
국가연금기금 쪽에서 JW 그룹 지분 2%를 매입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측 소액 주주 한 명이 1% 지분을 추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총 5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은정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드디어 승리의 문턱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쁨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이로써 딸의 미래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뭐죠? 법무팀과 상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임시주주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JB그룹 이사회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입니다. 은정은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의 결혼식에서 모욕을 당했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거대한 기업을 살릴 비전을 가진 사업가였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JW그룹의 임시주주 총회는 서울의 한 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그야말로 뜨거웠다. 임이라는 전날 밤부터 직접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한은정이 천박한 복수심 때문에 기업을 파괴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한은정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오늘 있을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김성호 이사와 법무팀 변호사들이 함께했다. 총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오병수 대표와 이미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특히 이미란은 어제와 같은 화려한 차림 대신 다소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한은정을 향해 분노와 경멸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다. 어머, 빵 굽는 사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제 와서 물러나도 늦지 않았으니 더 큰 망신당하기 전에 돌아가시죠. 이미라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은정을 도발했다. 은정은 그녀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이미란을 응시하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제 할 일을 하러 온 것뿐이니까요. 사돈어른이야말로 오늘 자리에서 품이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은정의 단호한 한마디에 이미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마주보고 선 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결투를 앞둔 검투사들처럼 그들의 눈빛에서는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총회가 시작되자 오병수 대표가 먼저 나섰다. 그는 회사의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부의 악의적인 세력이 저와 저희 가족을 음해하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저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 대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주주들의 표정은 냉랭했다. 그들은 이미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실적 악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주가까지 폭락하자 그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선 사람은 한은정이었다. 그녀는 평소 입던 편안한 옷 대신 금융계에서 일할 때 자주 입던 단정하고 세련된 감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동네 빵집 사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비전을 가진 진정한 사업가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이 회사의 주주로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이 회사의 쇠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오병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혁신을 거부한 경영진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총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의 JBBB 그룹 재무제표와 유통업계 시장 분석 자료들이었다. 화면을 보십시오. 지난 3년간 매출은 매년 20% 이상 하락했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에 가까워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은 고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온라인 쇼핑몰은 시대에 뒤처진 시스템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들은 오병수 대표님의 경영 능력이 이 회사를 이끌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은정의 논리정연한 분석과 명확한 자료 제시 앞에 오병수 대표와 이미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은정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저와 제 딸은 단지 이 회사의 위기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금융계에서 쌓은 기업 분석 노하우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JW 그룹을 프리미엄 식품 유통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회사를 다시 한번 시장의 선두주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은정의 비전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오병수 대표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한은정의 눈빛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희망과 미래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은정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저와 오 대표 가족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정적인 복수심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 회사를 살리고 제 딸에게도 세상의 불합리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원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정의 진심 어린 호소에 총회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은정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은정 측이 보유한 51%의 지분 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액 주주들과 개인 투자자들까지 은정의 손을 들어주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은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병수 대표와 이미라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그들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지배했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신임 대표이사님. 김성호 이사가 은정에게 악수를 건넸다. 은정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승리의 빛. 기쁨과 함께 이 모든 싸움을 함께 이겨낸 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오늘부로 한은정 대표이사님의 취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의 마지막 발언과 함께 총회는 끝이 났다. 은정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총회장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히 패배한 이미란과 오병수 대표의 절망적인 뒷모습이 보였다. 은정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당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품격과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충고였다. 임시 주주총회가 끝나고 한은정은 새로운 JBL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취임 소식은 모든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했다. 빵집 사장이 재벌가를 무너뜨렸다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한은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녀가 제시한 비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중은 그녀의 용기와 당당함에 환호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반면 이미란과 오병수 대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대중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총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제비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뒤를 이어 김성호 이사, 그리고 새로운 법무 및 회계 담당 임원들이 따라 들어섰다. 텅 비어있던 회장실은 이제 한은정의 사무실이 되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은정 씨, 회장실은 비워두고 대표이사실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이사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 회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겁니다. 은정은 책상에 앉아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전 직원을 소집하여 비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존경하는 JW 그룹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한은정입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회사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직원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비효율적인 오프라인 매장 50%를 정리하고 남은 매장들은 프리미엄 식품 전문점으로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혁신적이었고 직원들은 그녀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답답했던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인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정받을 것이며 앞으로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로지 실력과 노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은정의 마지막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을 넘어 기업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은정은 조용히 자신의 베이커리로 돌아갔다. 그곳은 그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듯 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바로 딸 지우였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 했다. 엄마, 저 왔어요. 왔구나 우리 딸. 무슨 일이야? 회사 일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엄마가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다들 엄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은정에게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은정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 민준 씨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지유의 말에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하던 그냥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지유는 민준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은정은 지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지유야, 네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너는 이제 예전의 지유가 아니야.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강하고 멋진 여성이야.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너만의 행복을 찾아야 해. 지유는 엄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느꼈던 절망감은 이제 자립과 성장의 기회로 바뀌었다. 엄마, 저 JB그룹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정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가 디자이너로? 네. 제가 가진 디자인 감각과 엄마의 사업 노하우를 접목하면 JW그룹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이나 프리미엄 식품 패키지 디자인 같은 거요. 지유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좋아. 그럼 우리 딸, 내일부터 출근해. 하지만 특혜는 없을 거야.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해야 해. 은정은 환하게 웃으며 지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오랜만에 지유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은정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복수심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딸에게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었다. 한편 완전히 몰락한 이미란과 오병수 대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능함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미란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한은정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다.